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의미에서 세계 1등도 많아요. 스케이팅, 여자 골프, 뭐 양궁, 이건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에서도 단연 앞서가잖아요. 산업화하고 나서는 세계 1등 공산품이 많아요.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등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한 77개 품목이 돼요. 문화상품도 지금 한류 돌풍이 난리잖아요.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 춤, 이 방탄소년단 BTS가 미 대륙, 유럽을 지금 뭐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화 의지, 역량, 또 민주주의를 달성한 수준까지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기도 하고, 그 나라들이 우리를 배워갈 정도의 산업화, 민주화 혹은 IT 정보화까지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불과 반세기 좀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 쭉쭉쭉 다 해왔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상당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참 그러기만 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불명예죠. 슬픈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할까? 늘 계속해서 OECD 1등 국가예요. 자살률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24.3명이에요. 10만 명당 24.3명인데 OECD 평균이 12.1명, 2배가 넘어요. 1만 2,463명이 1년 동안 자살로 목숨을 끊어요. 이거를 이제 쉽게 계산하면 하루에 34.1명이 자살한다는 것이고 42분의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죠. 그 사망 원인별로 따지면 5위예요. 5위. 예를 들면 암이 제일 많고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별로 있는데 대부분 질환이 많죠.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5위예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까지도 보면 사망 원인별로 통계를 내면 자살이 1위예요. 교통사고로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세대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비극인데 이런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20대의 경우는 경제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제 여러 취업난, 이게 겹치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결혼도 못하고, 뭐 연애도 못하고 한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까지 한다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한 사람이 있고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목숨은 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요, 실제로 자살로 죽은 사람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 이른대요. 그러면 자살자가 12,000명이면 1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적게 잡으면 12만 명이 되는 거고 많게 잡으면 48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요, 자살 시도자가 자살자보다 적게는 50배에서 150배, 훨씬 많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10배에서 40배인데 청소년은 50배에서 150배란 얘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자살까지는 안 가지만은요, 자살 시도까지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학생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못 견뎌서 심리적으로 오히려 자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추구하는 청소년들까지 있을 정도니까 자살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 뭐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사회로부터 비롯된다. 사회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형태는 내가 내 목숨을 끊는 마지막에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 현상만 보면 우리가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배경과 이면과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회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IMF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 1997년 8년도에 왔거든요. 97년 12월 달이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기업들이 몰락하고 부도나고 은행까지 구조조정하고 소위 그 전에 중산층으로서 대기업 회사원, 은행원들 뭐 등등 오히려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중산층들이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길거리에 내몰렸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이 문 닫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최근엔 대학이 문 닫고 있는데 대학이 문 닫는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사회 상황을 쭉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경우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정부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런 국가 부도 사태가 오니까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가족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길거리에 내몰려서 당장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도와야 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진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난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가정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경제 때문에 가정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도저히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률 급증의 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됐다고 봐야 될 거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막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빠른 속도로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또 이제 어린 청소년들은 뭐라고 할까 너무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에 내몰리고 또 이제 비교당하고 이게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데 사회가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아주 극도의 경쟁 체제니까 부모들도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몰아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참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사회의 상당한 책임과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회적 타살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자살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 줄여야 된다. 예방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다 맞는 얘기고, 이게 이제 개인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자살로 내몰리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 형식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노인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좀 세심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 길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들을 만나면 응급 처방을 하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자살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은 그 위험증 그 징후를 보이거나 사인을 보내거든요.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 신호를
읽게 되면,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읽게 되면 그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요령도 우리가 전 국민이 숙지하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목숨을 살리는 일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우울증, 조현병,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떤 이런 자살 선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다른 몸이 아픈 거하고 달리 좀 이상하게 보거나 타인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드러내놓지 않거나 그 질환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자체도 꺼림직하게 생각하거나 치료받은 사람 아니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을 사회가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이런 이제 어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쭉 있는데 고쳐야죠. 우울증, 조현병 치료받으면 괜찮아요. 치료 완전히 날 수 있고요. 또 조현병 완치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상담받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면 괜찮아요.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또 그런 사람도 그런 사회에 여러 가지 눈이 좀 불편해서 치료를 놓치거나 등한시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비극까지 간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사회의 숙제입니다. 끝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개설된 상담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이거는 이제 연중 무휴예요. 24시간 상담 전화가 작동이 돼요. 1393인데 중앙자살예방협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모든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아주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도움을 주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라고 할까 처방을 통해서 오늘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체 사회가 OECD 1등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우리가 떨고 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살의 어떤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좀 강구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죠.